현재 한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큰 침수 피해를 겪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비 피해를 크게 보도하며 많은 댓글이 달린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보도된 기사와 현지 네티즌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우에 몸을 떨다 반지하 거주 62만 명,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 참혹한 현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 대해 소개된 바 있는데요. 그 반지하의 침수 피해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반지하 주민의 어려운 생활과 이번 호우의 침수 피해를 사례를 들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반지하에는 약 6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반지하 집세는 지상의 3분의 1이며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댓글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갔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 건설의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세무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상하이의 인프라는 이전의 서울보다 훨씬 좋다고 느끼네요. 유감입니다만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의 발판이라던가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알루미늄판이었습니다. 당연히 네트도 사용했지만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네트도 치지 않고 통나무였기 때문에 건설 기술이 뒤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고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층이라도 내용물은 위험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아저씨가 도박을 하던 풍경도 있어서 일본과는 20년 이상 뒤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걱정이네요. 인프라에 관해서는 일본도 장래가 무섭습니다. 저출산과 세수 감소로 지금 있는 인프라를 정비할 수 없습니다. 도로나 철도가 그렇습니다. 시골일수록 도로 보수가 되지 않아 JR은 폐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립병원, 시민수영장도 폐지 축소 투성이입니다. 동해, 도산요, 신칸센도 지금은 좋지만 머지않아 이용자가 줄어 수입 감소로 유지 보수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리니어 만들 여유가 있을까요? 물건을 만들기 전에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관만으로도 부지보다 낮으면 배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보다 부지가 높고 부지보다 현관이 높습니다. 비가 많은 일본이니까 배수에는 조심합니다. 한국에 비가 많거나 적은지는 모릅니다만 반지하에 많은 사람이 산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없는 것일까요? 이번처럼 예상외의 폭우라면 힘든 일이 됩니다. 확실히 상하이도 10년 전과 지금은 오히려 다르네요. 그렇지만 서울의 그것과 다르지. 옛날이 안 좋았다. 질이나 내용은 다릅니다. 같은 건프라 키트를 사도 사람에 따라 완성도가 전혀 다르다고 할까요? 그것에 가깝습니다. 지난 5년 정도 서울 가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굉장히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고 싶지만 하지만 분명 근본적으로는 같을 것이라고 구할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추천수가 많이 달린 댓글과 그 댓글을 보시겠습니다. 각국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서 일본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외국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원래 평균을 올리던 사람이 더 느리고 내리던 사람은 그대로. 그건 올라가겠지. 일본의 임금도 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좋은 점에도 눈을 돌려야죠. 타워맨이라든지 대간저라든지 놔두고 격차 없이 국민 모두가 가격 인상이라든지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답글입니다. 안전망이 충실하고 소득 최하층도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사실에서 눈을 돌려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 정도에서 살 수 있다면 억만장자 따위는 필요 없다. 평균치 따위는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바입니다만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돈의 총량, 평균소득 노동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래 희망뿐입니다. 그러면 안전망으로 돌린 예산도 가장 먼저 깎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두들 교육도 받고 열심히 장시간 일하고 있는데
평균소득 보합이라는 이 이상 상태의 원인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일본 사회 특유의 결점도 있고 자연의 섭리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댓글도 보시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모든 대응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나 나았을 때 영향이 큰 곳은 손을 써둬야 한다. 그의 나라에서 말하면 도시지역과 교회, 군부와 시골에서는 대책에 드는 중요도도 달라지겠지만 이번 수해 피해로 말하면 도시지역의 대책에 있어서 예상 이상의 물건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고 도시로서의 상상했던 것 이상의 방비책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겉모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도 필요하지만 돈은 많이 들고 세월도 필요하다. 안전기준 규격도 올려야 하고 부실 등도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피해를 보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대수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글입니다. 치수대책 말이야. BS, NHK의 쿨 재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하천부지라는 것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뿐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일본의 하천부지는 보통 광장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폭우가 오면 하천부지에 물이 넘쳐 이른바 수영장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여행 풍경을 TV로 봤는데 도시를 흐르는 도나우강 옆의 육지는 바로 포도나 광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가드레일도 없어 보행자가 실수로 펑하고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수 대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철로 본 모가미 강에는 하천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하천이라고 생각했다. 이 기사의 일본 내친 반응은 한국의 인프라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동시에 자국을 지켜 세우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꾸준히 재미있는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